모두 공정한 세상에 살기를 꿈꾸는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 뭘까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정은 사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인 것 같고, 다만 좀 억울함이 덜한 세상, 계약하고 났는데 사업하다가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소액 사기 안 당하는 법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께 말씀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미 당하신 분들은 어떡하냐,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 사기 대응하는 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기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액 사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많이 안 다뤄주기 때문에 좀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사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미용실에 간 남자분이 머리를 자르고 그냥 돈 안 내고 나가고,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특히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들어오시면 체크할 거 많고, 나가실 때 뭐 낼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리시고, 요새 유난히 그런 뉴스가 많아요. 택시비 안 내고 약간 먹튀, 그걸 먹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하신 분들을 찾는다, 돈 안 내신 분들을 찾는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또 술집에서도 돈 안 내고 가시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면 정말 좋죠. 근데 이 범죄를 그냥 이런 먹튀 범죄로 보면 사실은 경범죄 처벌법밖에 안 돼요. 경범죄 처벌법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그래서 여기 무임승차 또는 무전 취식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1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걸 위해서 막 입건해가지고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런 피해가 많지만 소비자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상담드린 분인데, 모델 하라고 해가지고 모델 제안에 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품 판매하는 것 같다, 물품 판매를 하기 위한 모델 계약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에 어떻게 조사를 의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기죄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 되는 범죄이고, 액수가 높으면 가중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냐면, 먼저 기망행위라고 하는 약간 속이는 그런 이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셔야 돼요. 착오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상한데, 속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착오인데, 예를 들면 모델 계약인데 내가 알고 있는 계약의 내용은 이건데 그게 아니라 물건 판매 계약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착각 이 일어나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로서는 재산의 처분행위, 가해자로서는 재산적 이익, 이런 행위가 서로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야만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데 문제되는, 경찰이 조사를 좀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특히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고의. 이게 그 고의가 보통 이제 판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돈을 안 갚는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자르고 그냥 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래 내려고 했는데 그날 뭐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말하면, 사실 미용실 비용을 안 낼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할 증거가 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쉽지는 않겠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 대응하시는 겁니다. 미용실도 그냥 한 군데, 두 군데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더 많은 사건이 집약해서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고의를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입증 방법을 가지고 결국 이 사건을 입건해서 이분을 처벌하시게 되고, 또 비용도 받아내시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님도 마찬가지고, 소액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 대응하시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응하실 때 첫 번째는 상대방을 찾으세요.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셔야 됩니다. 전에 소액 사기
안 당하는 법 할 때 제가 사업자 번호도 없으신 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명함은 있잖아요. 이름은 있고 주소는 있으니까 이제 이 회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가시든 아니면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시든 그래서 사업자 번호라도 확인을 하셔서 이 분을 특별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연락이 되실 때 가해자분께서 조금이라도 갚겠다, 좀 봐달라든지 일부 갚겠다고 하면 일부라도 받으세요. 전부 안 주면 안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라도 받아놓으시는 게 소송 비용이라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꼭 하셔야 될 게 증거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게 핸드폰에 남아 있으신 경우도 있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캡처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담아 놓으시고 휴대폰 잃어버리시기 전에 이거 다 사진으로 캡처해 가지고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진짜 휴대폰에 다 증거가 있었는데 휴대폰 깨지시거나 물에 뭐 잠기시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불가피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확보해 놓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공동 대응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직접 혼자서 대응하시는 경우에 사건 대응도 어렵지만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변호사 등을 선임할 때 비용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대응하셔서 사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가입했는데 약간 이거 좀 취소가 안 되고 약간 사기 당한 것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분들, 옆 가게 동네의 그런 피해자분들 또 온라인에 보면은 이제 나도 그런 피해 당했다 이러신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셔서 같이 사건을 하시는 게 경찰에 가도 고의를 입증하기도 편하고 변호사를 혹시 필요해서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경우에도 비용 부담도 좀 덜 하시기 때문에 사건화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좀 더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사기와 관련해서 내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해의 액수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것들은 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그 변호사랑 또 상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방송 보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지금 이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